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김기수입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지난 5월 21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상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양국의 기술 협력을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기술 동맹 수준으로 협력이 아주 강화됐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것이 전략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거 보면은 이게 지금 백악관에서 나온 공동선언문, 공동성명서 원본입니다. 영어. 그런데 무려 8페이지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번역한 번역문인데 이것도 역시 8페이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역대 한미 정상회담에서 8페이지 정도의 공동성명이 나온 적이 있는가 싶어서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술 분야만 이제 우리가 분류해서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공동성명이 얼마나 자세한 내용을 품고 있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공동성명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국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오픈 랜, RAN입니다. 오픈 랜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 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분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전문적인 용어가 구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협력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이죠, 이런 거는.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한미 공동성명에서 기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세한 내용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제 도중에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세대 배터리, 수소 에너지, 탄소 포집, 저장 등과 같은 청정 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 5G, 차세대 이동통신, 오픈 랜 기술,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형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역시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엄청난 전문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국 관계자 중에서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공동성명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고 그것의 발전 방향에 굳게 협력한다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과 미국이 기술 동맹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의 이제 전략적 함의를 우리가 전략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 마찰을 벌이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두 국가가 이제 다툼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양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2017년 기준이죠.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3,750억 불 정도 돼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미국이 대외 무역 적자 전체의 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반을 중국으로부터 적자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의 주장은 이거를 없애라.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2천억 불을 감축해라라고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2천억 불을 감축하는 게 쉽지가 않죠. 2018년 7월, 8월, 9월 이때 되니까 이제 미국이 보복 관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대규모에. 그래서 25% 평균 25%의 보복 관세를 때렸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나눠서. 그랬더니 중국이 견디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교섭을 하고 하다가 또 안 되니까 그럼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또 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핑퐁식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월 드디어 무역 협정이 타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 앞으로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2천억 불 이상 확 줄인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접근, 양쪽 분규는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마무리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죠. 양국이 싸우는 게.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게 미국이 기술 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도전을 근본적으로 봉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양적인, 그러니까 무역 흑자, 적자를 없애라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질적인 접근을 하는데 그중에서 역시 핵심은 기술 봉쇄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왜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기술에 대한 투자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 가면 경제 성장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럴 때 새 기술이 들어와야 돼요. 새 기술이 들어오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만들고 수출함으로써 또 경제가 발전하죠. 이것도 이제 낙후되기 시작하면 또 새 기술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 국가, 특히 미국 같은 국가는 거의 지난 100년 이상 매 새 기술이 계속 나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게 경제학적 해석입니다. 이게 1950년대 증명된 이론인데 지금도 이건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뚝뚝 떨어지는데 바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의 그런 기술, 낙후된 기술이나 저급의 기술은 이제는 필요 없고 더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반도체 이런 거죠. 반도체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가 그런 고급 기술을 갖기 전에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기술 습득을 위해서 우리가 뭐 물불을 안 가린다 그럴까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술 습득에 나오는데 미국의 입장은 기술 습득의 상당 부분이 도용이다. 도둑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일리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중국이란 나라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천 기술은 뭐냐? 원천 기술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요. 그건 원천 기술을 다 미국이 가지고 있죠. 설계, 그다음에 공정, 판매, 마케팅 등등 모든 분야의 원천 기술은 미국이 사실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기술을 어떤 식으로 습득하려고 하는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봉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한국이 여기 왜 들어가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반도체에 한정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한국은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해서 이런 거를 만든다 했을 때 일단 공장에서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장에서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 기술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은 미국도 못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 대신 이 메모리 반도체라도 그것을 설계하고 새로운 걸 디벨롭 시킨다거나 발전시키고 하는 능력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 연구 능력이 있어야지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 협력하면은 가장 환상적인 조합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한국의 공정 기술을 최고로 인정하고 이 공정을 미국에서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44조 달러의 뭐 투자를 미국에 약속했다. 그 중에서 반 이상이 지금 반도체죠.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반도체를 미국에 생산해서 일단 미국이 필요로 한 산업, 기업에 우선 공급을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되면은 한국에서 생산품 상당 부분 혹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위축되죠. 당연히 위축돼서 미국으로 이전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중국에 대한 기술 봉쇄의 중요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첨단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배터리 이런 거 아까 전부 다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도 한국이 역시 공정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정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원천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더라도 공정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이 결합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은 중국한테 남는 건 거의 없죠. 중국은 공정기술에서도 우리들은 못 쫓아오고 원천기술도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번에 이 공동선명에서 나와 있는 양국 기술
동맹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추세예요. 추세는 지속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의 장점, 그다음 이것이 지닌 대중국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을 끌어들이면서 기술 동맹으로 굳히게 하는 방법을 앞으로 계속 구사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바로 이게 미국이 노리는 바고 미국의 대중 전략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이렇게 띄어내는 거죠. 천천히.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21일 날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은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이나 혹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